네, 특집 진짜 주식 3부. 안녕하세요. 최규현입니다. 한국경제TV 최고의 파트너들과 함께 아주 스페셜한 시간으로 오늘도 준비해봤습니다. 자, 시장의 흐름부터 유망 섹터와 종목까지 코스피, 천스탁 초읽기, 그 주인공은 반도체라는 타이틀을 갖고 오늘도 힘차게 특집으로 달려가 볼 예정인데요. 자, 오늘 이야기 나눌 한국경제TV 최고의 전문가 세 분과 함께합니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거래대금과 수급으로 주도주 분석을 해서 투자하는 박정현 파트너입니다. 그래요. 우리 박종현 대표님 함께 하시는데 지금 박종현 대표님은 시청자분이 오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가장 텐션이 높은 상태라는 거. 아, 정말요? 네,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자, 이어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까지는 금요일의 남자 김민재 파트너입니다. 그래요. 다음 주까지 금요일의 남자. 그 다음 주는 무슨 요일이 될지 아직 알 수는 없으나 저희와 끝까지 함께한다는 말씀 정도는 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복덩이 같은 주식들로 우리 시청자분들의 계좌에 복을 넣어드립니다. 복이 들어오는 관상 김정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복상 김정기 대표님 오늘도 함께합니다. 자, 코스피가 5,000포인트를 우리 스포츠 복싱으로 하면 잽을 툭툭툭 치라는 이제 스트레이트 한번 깊게 한번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도 코스피 천스탁 초읽기 주역은 반도체 다음 섹터는 이라는 주제를 갖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잠시 후에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세 분과 함께 오늘 시장을 정리하는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네모다. 우리 박종현 대표부터 달려가 볼 텐데요. 박종현 대표가 바라본 오늘 시장의 한 수는 5,000P 다음은 천스닥이다. 5,000P 다음은 네. 천스탁이다. 네, 그렇죠. 네, 천스탁. 네, 이 말만 해도 흥분됩니다. 네. 언제쯤 천스탁이 될까요? 근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지금 거의 뭐 9,900포인트, 또 1,000포인트가 일단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도 보시게 되면 시가총액 상위 기준으로 네. 코스닥 쪽에 굉장히 기간 수급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면서 조만간 천스닥을 달성할 것으로 보여지고 일단 근데 특징이 코스피도 5,000P를 달성하고 차익 매물이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좀 중요한 부분은 2월부터는 또 본격적인 이런 중소형 코스닥 종목군들도 실적 발표를 진행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저번 주에 제 1순위에 제 마음의 1순위로 반도체, 2순위로 제약바이오, 3순위가 뭐 AI 전력, 에너지 쪽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제약바이오가 일단 강하게 상승이 나오면서 코스닥을 단기적으로 일단 2월까지는 어느 정도 천스닥에 대한 부분을 끌어올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번 주 특징을 보시게 되면 코스닥에서 2차 전지,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를 좀 보시게 되면은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그리고 지금 코스닥 시가총액 1등이 알테오젠인데 네. 알테오젠은 좀 그 악재가 아닌 악재성. 그렇죠. 기대감이 악재성이란 컸죠. 말이 맞죠. 네. 그래서 뭐 기술 수출에 대한 부분이 좀 시장 컨센 대비해서 적게 나오다 보니까 세론으로 좀 작용해서 매도가 나왔는데 오늘 그런 부분이 좀 해소가 되면서 정부 정책 발표가 좀 나왔습니다. 정부 정책에서 지금 3,000포인트를 코스닥 기준으로 해서 네. 좀 목표로 다시 한번 코스피와 다음에 코스닥 목표치를 3,000으로 잡으면서 그런 부분이 일단 기간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같이 그런 발 맞춰서 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기적으로 일단 코스닥 지금 코스피가 좀 숨고르기 할 때는 코스닥이 좀 더 좀 강한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요.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형님이 달려갔으니까 이제 아우가 달려갈 차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 오늘 코스닥의 수급을 좀 들여다보면 오늘 2.5% 가까이 오르면서 네, 뭐랄까요 코스닥을 이끈 주도는 기관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기관들은 어느 쪽을 좀 유심히 봤을까요? 이 코스닥에서 기관들 대부분 보면은 제약바이오하고 제약바이오 역시나 또 시가총액 코스닥 기준으로 네. 10위권 안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좀 수급이 같이 들어왔어요. 네네. 그래서 그동안 좀 안 움직였는데 그 시가총액 상위 위주로 들어왔다는 거는 어느 정도 목표치가 1,000포인트 이상을 같이 기간이 끌어올릴 것 같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단기적으로 지금 코스피처럼 코스피도 보시면 반도체, SK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현대차 이렇게 세 개를 끌어올렸듯이 코스닥도 좀 비슷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좀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좀 매매를 하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수 올리는 것에 대한 포커스를 맞춘다고 한다면은 시총 상위 종목들 위주로 네네. 좀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들 이런 모든 내용들을 종합했을 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지금부터는 좀 전략을 좀 바꿔서 가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전략으로 임해야 시장에서 나오는 이 효과에 대한 극대화를 내 계좌로 맛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오늘 뭐 주제도 주도주는 반도체인데 다음 섹터라고 이렇게 그래서 주역은 지금까지 네, 반도체였다. 그쵸. 네. 하지만 근데 이 다음이 혹시 무엇이냐? 다음이 또 반도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번 주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반도체는 제가 보기에는 2분기가 어느 정도 정점이 중기 고점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일단 반도체 소부장도 있지 않습니까? 소부장도 시가총액 뭐 20위권에 좀 많이 포진해 있기 때문에 실적 시즌에 지금 보시게 되면 수출 데이터에서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 뭐 기판 관련된 부분, D램과 낸드 플래시 쪽은 지금 1월 말까지 수출 데이터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이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 실적 라인들은 좀 옥석 가르기 형태로 좀 올라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물론 초반에는 제약바이오 지금 반도체 소부장은 좀 약간 쉬고 있는 흐름인데 네. 2월 달은 좀 이렇게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 좀 보고 있고 지금 현재에서는 그래도 오늘 금요일 기준으로는 제약바이오 쪽에 수급이 좋기 때문에 저번 주 말씀드렸던 내 마음 2순위 한미약품도 강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급을 좀 분석을 해서 수급 체크를 하시면서 이렇게 정배열 나오는 종목을 뭐 음봉이나 늘릴 네. 때 분할 매수 하시게 되면은 이전 패턴처럼 정고점을 돌파하는 모멘텀이 있는 것들은 정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좀 나올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신고가를 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지 체크하시면서 수급 분석하시면서 매매에 좀 적극적으로 좀 접근해야 되지 않나 좋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은 그쪽에 있는 뭐 소부장이라든지 물론 네. 많이 올라 있는 종목들도 있지만 네네. 그리고 바이오라든지 네네. 많이 올라온 종목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종목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좀 뭐랄까 옥석 가리기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네. 그다음 소부장이나 바이오의 옥석 가리기 뭐 저희가 잠시 후에 좀 더 깊이 있게 얘기하겠지만 어느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가야 될까요? 역시나 실적을 좀 봐야 될까요? 아니면 모멘텀을 좀 봐야 될까요? 저는 지금 현재 시장 흐름도 실적 베이스로 움직이는 것하고 로봇처럼 그러니까 네. 성장 베이스로 움직이는 것 두 가지 패턴이 나오는데 근데 중요한 건 전체적으로 로봇 섹터가 딱 쉬면은 전체 시장이 좀 올라오는 지금 대기 자금이 지금 오늘도 100조를 찍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네. 일단 로봇이 좀 성장 섹터에서 쉬면은 그 수급이 제약 바이오나 우주, 항공 뭐 이런 쪽 성장 섹터로 움직이고 뭐 반도체가 쉬면은 뭐 2차 전지나 아니면 자동차나 이런 패턴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도주는 분명하게 반도체와 로봇 성장 이 두 가지 형태하고 좀 자동차도 저는 로봇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네. 그렇게 좀 세 가지가 현재의 주도주인데 그런 부분이 저번 주에 말씀드린 저는 2월 1분기가 어느 정도 중기 고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그 그래요. 이유는 지금 어제 과열권이 좀 코스피도 왔고 하기 때문에 눌렸을 때 반도체나 이런 주도주들은 자동차들은 한번 조정이 나올 때 그리고 제가 기준을 삼은 거는 코스피는 지금 구간에서 4,800포인트를 이탈하지 않아야 추세가 이탈이 없습니다. 네네. 4,800포인트. 그렇죠. 지금 현재 거래대금 들어오고 그 지지선 저가를 이탈하지 않아야 그게 11선 부분이 되는데 11선 이탈 없다면 추세대로 쭉 연장되는 부분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일단 추세가 나오는 구간이니까 주도주단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코스피, 코스닥을 좀 나눠서 투자를 그래요. 해야 된다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박종현 대표의 오늘 시장에 대한 한 수 저희가 만나봤고요. 자, 이어서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네모다 우리 김민재 대표가 바라본 오늘 시장의 한 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네, 오늘 저는 종목 장세의 시작이다라고 가지고 종목 왔습니다. 장세의 시작이다. 이거 어떤 내용일까요? 네, 오늘은 차트 한번 보면서 네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주 이제 다음 주까지는 금요일 날 나오게 되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나와서 이제 코스닥의 기지개다라고 하면서 네. 이제 코스닥이 움직일 때가 됐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현재 주가의 움직임을 보게 됐을 때 지난주 금요일이 여기 동그라미 쳐 있는 날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상승을 하고 잠깐 이 알테오젠에 대한 이슈 때문에 제약바이오가 빠졌을 때를 제외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어느 정도 좀 코스닥이 좀 올라가는 모양새인데 이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코스피 같은 경우가 이렇게 잘 가고 코스닥이 어정쩡하게 쫓아다니는 것보다는 철저하게 코스닥이 안 가야 이제 정부에서 정책이 나오기 때문에 코스닥이 움직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의 차트를 보게 됐을 때 이제 어느 정도 기술적인 면에서 지수가 이제 코스닥도 움직이려는 준비를 마쳤기 때문에 시총 상위 섹터에 있는 종목들을 좀 공략하시자라고 말씀드려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좀 전달드렸고요. 근데 오늘은 이제 종목 장세다라고 네. 가지고 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코스피도 그렇고 여태까지 흐름을 보게 됐었을 때 3,000포인트나 또 4,000포인트, 지금 이제 5,000포인트 각 1,000포인트 때마다 코스피가 도착하면 계속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사실상 방송에서는 이 5,000포인트에 도달한다, 뭐 카운트다운을 한다라고도 하기도 했었고, 뭐 광고도 나오기도 했었는데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코스피가 5,000에 오면 별로 좋아할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상징적인 의미는 있지만 우리는 수익 내는 입장에서 코스피가 5,000까지 가게 되면 또 여기서 한번 코스피가 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오히려 좀 5,000포인트에 도달하는 건 물론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만 투자 입장에서는 좋지 못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수가 5,000포인트에서 만약에 쉰다라는 거는 대형주 단은 어느 정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현대차 같은 이런 대형주 시총 상위 종목들은 수급이 좀 여태까지 들어왔던 것보다는 적어질 수밖에 없고 뭐 기간 조정의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고요. 그럼 대형주를 가지 못하는 돈들이 중성주 단으로 옮겨지는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오늘 종목 장세 시작이다라고 가지고 왔고 여기에 따른 또 흐름도 약간의 반등을 보이고 있는 게 최근에 보시면 뉴스가 나오게 되면 그 섹터들이 한 번씩 다 튑니다. 네. 무슨 얘기냐? 제약바이오가 급락을 했을 때는 이제 그걸 받치기 위해서 일단 2차전지가 이 전고체 쪽에 올라갔다가 오늘은 또 빠지고 내려갔었고요. 근래에는 또 이제 원전주가 한번 올라갔다가 빠지고 내려가고 즉 중소형주 단, 즉 대형주로 이제 돈이 가기가 좀 힘들다 보니까 코스피가 더 이상 올라가기보다는 쉬어야 돼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돈이 들어갔던 쪽에서 이제 가지 못하게 되다 보니까 뉴스가 나온 쪽에 들어갔다가 이내 금방 또 사그라들고 이러한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도 이제 정부에서 3,000포인트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STO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뭐 상법 개정이라든지 아니면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뭐 모멘텀이 좀 있었다라고 한다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3,000 스탁을 얘기를 했지만 아직까지는 정부에서 좀 더 구체적인 정책이 나오지 않으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1,000포인트에서는 역시나 횡보를 좀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오늘 가지고 온 내용은 코스피가 5,000포인트에 가고 코스닥이 1,000포인트에 가게 되면 여기서부터 뭔가 기대감을 갖고 더 상승한다라기보다 이쪽에서는 이제 지수가 오히려 쉬고 여기서 이제 뉴스가 나오는 쪽으로 종목 장세가 또는 테마 장세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 종목 장세의 시작이다라고 가지고 왔습니다. 좋습니다. 종목 장세의 시작이다라는 내용에 대한 말씀 충분히 뭐 설득력 있습니다. 저도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이거죠. 어제는 말씀하신 대로 2차 전지, 그중에서 전도체, 배터리가 급등을 했다. 오늘은 또 쉬는 모습. 원전 또 하루 급등했다 쉬는 모습. 이러면 쫓아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저희가 예지력이 있어서 미리 그걸 섭렵하지 않는 이상은 쫓아간다는 건 굉장히 힘들다. 그러면 그 말을 다시 얘기하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지금 대응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어떤 김민재 대표의 전략 혹시 있을까? 이런 뭐라고 할까요? 종목 장세 그리고 이렇게 빠른 순환 장세 이런 장에서의 전략 어떤 전략이 가장 좀 현명할까요? 길목 지키기밖에 없는 걸까요? 방법이? 저는 이번 지금 현재 2월 달부터는 1월 달까지는 장이 굉장히 좋았고 지수가 좀 올라갔던 장이라고 한다면 네. 2월 달을 이제 준비하는 부분에서 있어서 이제 지수는 어느 정도 횡보하고 종목 장세가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연속성을 보셔야 됩니다. 앵커님께서 이게 연속성이 있을까요? 항상 문의를 주시는데 네네. 즉 어떤 섹터가 뉴스를 받고 나왔을 때 그런 그 다음에 뉴스가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섹터라고 한다면 자본을 좀 투입하셔도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했었을 때에는 사실상 오히려 들어가시는 게 계속 종목 백화점이 될 수 있는 관점이 될 거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5,000포인트보다 지수는 코스피는 더 올라갈 거고 코스닥도 1,000포인트보다 더 올라갈 건데 잠깐 지수가 쉬는 구간에 산발적으로 종목들이 올라가게 되면 개인 투자분들께서 쫓아다니시다 보니까 종목 백화점이 되실 거고요. 네. 이 종목 저 종목에 물려 있다가 이제 지수가 막상 이제 올라갈 때 타이밍이 됐을 때는 또 주도주가 올라갈 텐데 나는 지금 주도주가 쉬었기 때문에 주도주가 포트폴리오에 분명 없으실 겁니다. 그러면 또 코로나 때처럼 지수는 올라가는데 나는 지금 다른 종목들이 포트폴리오 꽉 차 있어서 수익을 좀 못 보실 수가 있어서 그렇죠. 일단은 이런 산발적으로 또 튀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철저하게 좀
오히려 단타 대응을 하시거나 여태까지 주도주는 상승하는 섹터를 좀 쫓아갔다고 한다면 이런 튀는 테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튈 때에는 안 튀는 쪽에 더 베팅하시는 게 낫겠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네. 어차피 우리는 시총 상위 종목에 대해 베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최근에 보시면 제약바이오가 급락을 한 그날 다음 날은 바로 지수를 띄우기 위해서 2차전지가 바로 뛰어 올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2차전지가 오늘 또 쉬니까 제약바이오가 올라왔거든요. 이런 것처럼 당분간은 박스권 장세고 어떻게 보면 종목 장세가 된다고 했을 때는 만약 2차전지가 튀었으면 2차전지를 쫓아가기보다는 밑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또는 조정받고 못 올라오고 있는 시총 상위에서 다른 기타 섹터를 오히려 베팅하고 있으시는 게 훨씬 더 낫겠다. 즉 하나가 떠오르면 하나가 분명히 내려가 있을 텐데 네네. 이게 분명히 또 내려가면 이게 떠오를 거라서 왜냐하면 박스권을 만들기 위해서는 받쳐줘야 되는 섹터가 있고 위에서 눌러야 되는 섹터가 있기 때문에 올라간 섹터는 분명히 누를 거고요. 그렇죠. 밑에 있는 받쳐줬던 섹터는 또 떠올라야 된다는 것 때문에 쫓아가기보다는 즉 상승 추세일 때는 상승하는 섹터를 쫓아가도 괜찮겠지만 박스권일 때에는 오히려 내려가 있는 종목을 해서 밑에서 잡고 위에서 파는 전략이 훨씬 더 괜찮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결국 저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이 종목이 조정을 받으면 그 종목을 들어가서 다음에 오름을 그러니까 앞서서 말씀하신 연속성이 있는 섹터를 찾아서 조정을 받으면 그 종목을 들어가서 다음에 오를 때까지 기다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코스닥에서 대표적으로 2차 전지와 바이오가 빠졌을 때 그러니까 바이오가 상승하면 오히려 2차 전지를 네. 매수를 하고 2차 전지가 상승하면 바이오를 매수해서 시총 상위단에 있는 종목으로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방법일 것이다. 네, 맞습니다. 대표님 그런 방법을 하세요 지금? 지금은 사실 저는 일단 로봇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로봇은 뭐 내려간 적은 거의 없었어서 그렇죠. 로봇은 사실상 그럴 필요는 없었는데 만약에 이제 추세가 어느 정도 바뀐다라고 했었을 때는 뭐 2차전지도 이제 조금은 한 번씩은 편입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5,000포인트를 터치하고 나서 이제 우리 관심은 천스탁, 코스닥 쪽으로 많이 기울어졌습니다. 그럼 사실은 이런 게 있잖아요. 주가가 뭐 너무 많이 빠진다든지 아니면 뭔가 큰 어떤 이슈가 있으고 나면은 뭐 저희가 체질이 변한다. 그러면 주도 섹터가 좀 변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어떻게 보세요? 지금 사실 5,000피까지 가는 것 그리고 천스탁까지 가까이 가는 것에 대해서 뭐 천스탁까지 모르겠지만 코스피는 누가 뭐라고 해도 반도체가 주도 섹터였거든요. 어떻게 좀 체질이 변할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좀 그래도 계속 이 반도체의 힘은 이어질 거라고 보시나요? 일단 하나는 정정하면 저는 주도 섹터는 반도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로봇? 아닙니다. 아니에요? 주도 섹터는 그냥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종목이지 그래요? 네, 할말 반도체는 아닙니다. 반도체 소부장은 사실 지수가 이렇게 올라간 적이 없기 때문에 주도주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정리드리면 될 것 같아요. 역대 상승 랠리나 상승장이 있었을 때 주도 섹터는 바뀐 적이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주도 섹터는 그대로 이어질 거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박스권일 때 어떤 뉴스에 의해서 산발적으로 튀는 테마를 잡게 되면 결국은 지수가 올라가게 됐을 때 내 종목이 주도주가 없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시총 상위에서 오락 내리락할 때 그 타이밍에서 올라가는 테마보다는 상위에 있는 안 올라간 종목을 오히려 밑에서 잡는 전략이 훨씬 더 괜찮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주도주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다. 뭐 제가 어떻게 따로 말씀을 드릴 수 없을 정도로 정확한 것 같긴 합니다. 저희 이런 표현 쓰잖아요. 삼전닉스가 끌어주고 현대차가 받쳐주고 밀어주고. 그렇다면 현대차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희가 로봇을 좋아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스피가 어차피 5,000포인트에서 멈춰야 된다는 거는 현대차도 가기 쉽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AI 주도 섹터 같은 경우가 지수가 올라갈 때 항상 끌어올렸었기 때문에 현대차라든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오히려 눌릴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때 이제 조방원이 오히려 받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융사나 지주사 아니면 조방원이 받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들은 앞서 말씀하신 대로 뭐라고 할까요? 대형주들은 좀 기간 조정의 시간이 좀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네모다. 우리 김정기 대표의 한 수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대표가 바라본 오늘 시장의 한 수는 오늘 시장은 3천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천이 보인다. 네, 그래요. 3천. 이 3천은 천스탁도 아니고 그렇죠. 5천은 3천은 넘어서 5천이 됐고 그렇죠. 3천은 뭔가요? 코스닥 3천이 보인다. 네, 코스닥 이렇게 말씀을 3천까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오늘 말씀드릴 내용의 핵심은 코스닥을 적극적으로 매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동안 코스피가 올라왔던 건 숫자가 좋았기 때문입니다. 네. 근데 코스닥은 숫자가 실적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정책적인 모멘텀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디지털 자산 활용과 연기금의 국내 주식 비중 확대 그리고 국민성장펀드 연동을 통해서 아마 시장 자금 유입 장치로 앞으로 활용할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여기에 이제 정부가 모험 자본 활성화 그리고 네. 첨단 혁신 기업들 AI라든지 뭐 우주항공 산업에 속해 있는 기업들을 상장을 촉진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전문성과 독립성 강화, 또 부실 기업 퇴출 같은 이런 정책 강화를 한다라고 방향성을 좀 공식적으로 언급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결국에는 코스닥 비중을 좀 확대하는 게 맞다라고 지금 현재 보고 있고 실적 성장도 좋지만 이제 앞으로 저는 꿈과 희망이 큰 기업을 보셔야 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꿈과 희망이 큰 기업.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3,000 레벨까지 지금 아직 1,000포인트도 안 됐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꿈과 희망이 없으면 지금 중형주, 코스닥 중형주나 대형주 단에서 실적 성장이 있는 관련 주들보다 중소형주에서 2배, 3배 나오는 주식들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즈니스 모델 차원에서 이제 성장 산업에 속해 있는 이런 기업들이 오히려 더 확실한 더 높은 멀티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일단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 디지털 자산 관련주가 있나를 좀 살펴보셔야 돼요. 근데 50위권 내에는 일부 포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단 한 종목도 없습니다. 그리고 100위권 밖에 가상자산 관련주들이 좀 포진이 되어 있고 시가총액이 작은 회사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에서 중소형주들의 관심을 가져보셔야 되고 국민성장펀드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당연히 AI와 반도체도 관심을 가져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시가총액 비중이 큰 제약바이오 당연히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성장펀드에서 지금 6조 원 정도 예상하고 있는 게 AI입니다. 네. 그리고 4조 8천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 게 반도체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잠시 후에 또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반도체 이제 1월 29일에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이후에 그렇죠. 여기서 이제 캐펙스 확대에 대한 어떤 붐이 생긴다라고 하면 이것이 이제 내후년까지 장기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반도체의 슈퍼사이클이다라고 확인했을 때는 이제 소부장으로 자금이 강한 유입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말씀하신 섹터들 다 어느 정도 그럴 수 있지 하고 네. 이해가 되는데 이 디지털 자산주하고 가상자산 쪽을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50위 안에 들어있지 않다. 네. 100위 정도의 한두 종목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쪽을 좀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일단 정책 모멘텀이죠. 오늘 디지털 자산 활성화를 통한 코스닥을 이제 끌어올리는 네. 그런 정책을 활성화하겠다라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오늘만 하더라도 여러분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이 네네. 오늘 대다수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흐름을 우리 VIP 가족분들과 지켜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정책의 모멘텀이 더 크게 작용한다. 코스닥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지금 코스닥은 실적이 없어서 안 되라고 생각하시지만 제가 한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리자면 이제 비즈니스 모델에서 확산될 수 있는 중소형주들이 이제 코스닥 대형주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모멘텀이 분명히 열릴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코스닥 3천까지 그렇죠. 갈 수 있다. 굉장히 예리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뭐 맞는 말씀이시죠. 그렇게만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그 근거를 여쭤봤었을 때 그 말은 그만큼 그 설득력이 느껴졌다 이런 얘기인데 그렇다면 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지금부터 이렇게 준비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갖고. 그렇죠.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수익 창출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전략. 그럼 지금 어떤 전략을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일단 말씀을 딱 해서 단순 계산으로 보면 코스닥 3천, 코스닥에 대한 상승을 놓고 그냥 ETF 그렇죠. 쪽을 일단 보는 것이 가장 속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봐요. 네. 저 코스닥 시장 자체를 이제 매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데 네. 지금 여러분들 원전주 보시면은 급등을 하고 조정받았죠. 네, 그렇죠. 제약바이오도 한번 급등을 했다가 조정받고요. 급락을 하면서 조정을 받았습니다. 2차 전지도 그렇고요. 로봇주들도 시세가 계속 좋았죠. 근데 지금까지 시세를 주지 않았던 섹터가 어디 있죠? 코스닥에서? 코스닥에서 반도체입니다. 소부장. 반도체 소부장을 이제 1월 말에서 2월 초면 여러분들 완전히 시장의 분위기가 달라질 거다. 저 이렇게 보고 있고 기존에 좋았던 섹터들도 잠시 쉬어가지만 결국에는 ESS
반도체 2차 전지와 제약바이오는 로테이션 흐름이 나오면서 지속적인 상승 랠리를 보여줄 거고 이제 중형주 단에서 올라오는 코스닥의 흐름도 상당히 저는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거는요. 코스피에서 삼전 닉스가 끌고 가고 현대차가 밀어줬잖아요. 그렇죠. 코스닥에서는 ESS로 대표되는 2차 전지와 제약바이오가 끌고 가고 그리고 그 밑에서 반도체 소부장이 밀어준다. 이런 그렇죠. 내용인가요? 반도체 소부장이 근데 좀 급진적으로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일단 다음 주 수요일에 ASML이라고 하는 EUV 노광 장비 미국의 가장 큰 기업의 실적 발표가 있고 네. 거기서 이제 캐펙스에 대한 발표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삼성전자의 실적 흐름이 발표, 나오기 네.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될 것은 제품 믹스 과정에서 HBM 쪽에서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오냐, DDR5 쪽으로 더 많이 나오냐에 따라서 완전히 소부장 단에서도 이제 테스트, 후공정 쪽으로 많이 자금이 몰릴 것이냐 아니면 기존에 좀 고부가 가치 소재 쪽에서 또 액션이 나올 것이냐가 완전히 다른 흐름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봐도 되고 결국 네. HBM이면은 하이닉스 향. 뭐 저희가 보통 그렇게 보잖아요. 네. 레거시 쪽이면 삼성전자 향. 뭐 그쪽 향을 또 보는 왜냐면 너무 어려워서 그렇죠. 예. 소재단으로 들어가고 그 안으로 소부장으로 들어갔었을 때 네. 헷갈릴 수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김정기 대표 잠시 후에 저희가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 혹시 공개되는 종목이 반도체 소부장 종목인가요? 맞습니다. 그럼 그때 종목을 한번 여쭤볼게요. 그래도 제가 좀 힌트를 드리자면 네. 반도체는 이제 메모리 프록시의 어떤 확산의 관점으로 본다면 어떤 것이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기판이고요. 그리고 소재 쪽은 어쨌든 메모리든 비메모리든 생산을 확대하면 소재는 무조건 쓰게 되죠. 네. 그럼 소재 단에서도 액션이 좀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잠시 후에 좀 더 깊이 있게 이야기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에 대한 총평을 세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코스피 5천 돌파 한국경제TV와 함께합니다. 진짜 주식 3부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계속해서 세 분이 생각하시는 또 눈여겨봐야 할 탑픽 섹터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저희가 2월 달 눈여겨봐야 될 섹터로 한정을 지었지만 2월이 아니더라도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면서 이 섹터는 필요하다. 그리고 이 섹터는 언제까지 봐야 된다. 이런 것도 같이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섹터 어떤 섹터일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오늘 또 다양한 섹터가 눈에 들어옵니다. 에너지, 원전, 2차 전지, 제약바이오, 로봇, 자율주행, 반도체, 철강, ESS 많은 섹터가 있는데요. 이 중에 선택을 한 첫 번째 섹터 공개합니다. 자, 첫 번째 역시 제약바이오가 나왔습니다. 제약바이오는 우리 박종현 대표의 마음속의 2순위 섹터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먼저 만나보고 세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종현 파트너가 선택한 탑픽 섹터는 제약바이오입니다. 코스닥 시장이 천스닥을 눈앞에 뒀습니다. 정부의 코스닥 육성 정책과 상장 폐지 요건 강화로 옥석 가리기가 본격화되면서 시장 체질 개선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 기술력과 파이프라인을 갖춘 바이오 기업 중심의 선별적 재평가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천스닥을 향한 흐름 속에서 제약바이오 섹터를 어떤 시각으로 봐야 할지 한국경제 최고의 파트너 세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죠. 네, 첫 번째 선택된 섹터는 제약바이오입니다. 박종현 대표가 준비한 내용인데요. 네. 이게 2분기가 아니라 2월에 눈여겨봐야 될 섹터로 네. 선택하신 거죠? 네, 그래요. 맞습니다. 먼저 어떤 내용인지 준비하신 내용 들어보고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뭐 저번 주도 말씀드린 제약바이오는 일단 JP모건 헬스케어 기대감으로 연말에 좀 강세가 나오고 연초에 강세 나왔다가 네. 실질적으로 뭐 JP모건 헬스케어가 진행이 되면은 좀 새로운 매도 물량이 좀 나오는 차익 물량이 나오는 그런 패턴이 많이 나오고 또 감사 시즌이 3월에 있기 때문에 저번 주 말씀드렸듯이 저는 일단 제약바이오는 2월까지는 일단 투자 관련된 모멘텀 매매 관점으로 충분히 투자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저번 주 말씀드렸던
알테오젠처럼 제약바이오는 투자하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네. 변동성도 많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약바이오는 납폭 과대에서 담아가는 전략이 굉장히 좋다라고 저번주 말씀을 드렸고 이미 납폭 과대가 한번 나왔다가 오늘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 좀 음봉 나올 때 매수를 하게 되면은 천스딱 가는 구간에 우리가 앞서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 안정적인 재무조를 가진 종목은 그래도 내가 비중을 놓고 제약바이오지만 비중을 놓고 좀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수급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천스닥이 사실 6포인트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아마 다음 주 초에도 좀 추가적으로 제약바이오가 강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앞서 설명드렸듯이 알테오젠이 코스피로 또 빠져나가게 되면은 또 그거를 또 메꾸는 오늘 보시게 되면 3,000당 제약이 네. 시가총액 상위권에 강한 모습이 나왔는데 앞서 이제 저도 비슷한 의견입니다. 시가총액 상위는 2차 전지와 그리고 제약바이오가 중심을 잡고 코스닥을 일단 상승을 좀 견인할 걸로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실적 시즌이 시작되는 2월은 숨지고 있는 내 마음속의 1순위 반도체 소부장 관련해서 이런 종목군들도 반등이 나올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김정희 대표가 했던 거와 좀 의견은 좀 다르긴 한데 일단 실적주 위주로 2월 달은 반도체 소부장은 좀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이런 소부장이 강하게 나오려면 파운드리 관련된 이런 추가적인 삼성전자나 SK 네. 관련된 이런 장비 발주에 대한 부분이 좀 나와야 좀 소부장들이 좀 강하게 나올 것 같고요. 2월 달은 차별화 장세가 좀 반도체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제약바이오는 앞서 설명드렸듯이 좀 재무 구조를 좀 안정적인 지금 제약바이오인데 실적이 좋은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 종목은 감사 시즌도 제약바이오 무섭기 때문에 재무 구조가 튼튼한 그런 종목, 실적 종목들도 기간 속에 들어오는 이런 종목군들로 좀 비중을 놓고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좀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약바이오를 2월에 눈여겨봐야 될 섹터로 봐야 된다. 네네. 그럼 제약바이오를 보면서 지금 말씀하신 게 낙폭과대라는 표현을 쓰셨거든요. 네네.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들어가면 업종이 굉장히 많습니다. CDMO, ADC, 뭐 비만 그렇죠. 치료제를 갈 것이냐, 치매 치료제를 갈 것이냐, 네. 뭐 또 뭐 신약 쪽으로 가야 되냐, FDA로 가야 되느냐 너무 많습니다. 그쵸, 근데 그쵸. 그 중에 또 하나를 알려주셨어요. 낙폭과대라고. 네네. 그럼 결국은 우리 박종현 대표는 제약바이오에 대한 종목 선별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시총 상위에 있는 낙폭과대 종목을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저 같은 경우 제약바이오 쪽은 이렇게 앞서 이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지금 영업이익이 2조 이상 달성을 했거든요. 네. 그럼 실적 베이스로 보는 그러니까 반도체도 거의 다 비슷하거든요. 네. 실적과 성장 개념으로 보게 되면은 납폭과대에 있는 종목군 중에 성장주단의 오가노이드 관련된 종목군들은 지금 납폭과대 완전히 내려온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오가노이드, 사이언스나 이런 종목군들. 네. 근데 그런 종목군들은 저가에 매수할 수 있고요. 항암 치료제인 오스코텍도 지금 완전히 바닥권에 있거든요. 그런 종목은 중기적인 관점에서 좀 매수가 가능하다. 다만 3월 저는 제약바이오는 일단 재무구조 괜찮은 실적 종목 위주로 2월까지 가져가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져가고 네. 다른 재무구조가 좀 안 좋거나 좀 모멘텀이 없는 종목군들은 전 3월 달에 오히려 더 한 번 더 조정이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제약바이오 중에 어느 정도 기술 수출이나 실적 베이스의 종목군들을 먼저 투자를 하고 나머지 종목군들은 3월 감사 시즌을 보고서 투자하는 게 훨씬 안정적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훨씬 더 안정적일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 박종인 대표님 잠시 후에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 혹시 제약바이오인가요? 네, 맞습니다. 섹터가 어느 쪽인가요? 제약바이오 중에서? 제약바이오 중에 오가노이드에서 기술 수출이 유력한. 기술 수출이 유력한. 네네. 실적이 그 기업은 잘 나왔나요? 네, 맞습니다. 잘 나왔습니다. 잠시 후에 기대가 됩니다.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라. 그래요? 네. 저번 주에 어떤 종목인지 기억이 안 나요. 네. 이따가 네,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시 보기로 오지 마시고 지금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세 분의 의견 동시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제약바이오를 들어가는 시기 가장 중요할 텐데요. 제약바이오 지금 꼭 당장 내 포트 안에 있어야 된다. 아니다. 요거 지금 또 잘 나가고 있는 섹터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거 보고 좀 뭔가 신호가 오는지 움직이는 모습 보고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다. 혹은 그때 봐도 되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 기타 모든 다른 의견은 X입니다. 지금 꼭 봐야 된다. 아니다 X. 세 분의 의견입니다. 하나, 둘, 셋. 그래요.
우리 김민재 대표가 X를 드렸어요. 지금 꼭 당장 본다는 아니다. 그렇죠? 어떤 내용일까요? 먼저 들어볼까요? 일단 뭐 저는 제약보유를 안 한다고 말씀드린 것도 있고요. 두 번째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쨌든 지금 지수가 걸려야 되는 자리라는 거는 대형주가 못 간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즉 제약바이오 시총 상위 섹터가 치고 올리면서 상승을 하기에는 지수가 상승을 할 수 있는 구간대가 지금 당장 아니다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형주가 지금 갈 수 있는 장이 아니고 시총 상위가 갈 수 없는 장이기 때문에 종목 장세가 된다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러면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뭐 무거운 종목들보다는 오히려 뭐 중성주 단위 훨씬 더 괜찮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라서 꼭 제약바이오가 아니더라도 다른 중성주도 충분히 지금 괜찮은 흐름이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시총 상위 섹터에서 뭐 지금 보통 제약바이오가 올라가게 되면 항상 무거운 종목들이 마찬가지로 올라갔었는데 그러긴 쉽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어서 제약바이오는 저는 그냥 X를 줬습니다. 그렇다면 뭐 시총 상위에서 김민재 대표는 어느 쪽 섹터 쪽을 좀 눈여겨 보시는 걸까요? 제약바이오가 아니라고 한다면 2차 전지겠죠? 사실 지금 저는 아직은 이제 지켜봐야 된다는 관점입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도 한번 이런 질문 주셨는데 2월 상반기 때 또는 1월 때부터 3월 때까지 언제가 좋을 것 같냐라는 이제 주제로 지난주는 방송을 했었는데 그렇죠. 가봐야 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이제 1월 달은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괜찮다고 말씀드렸고 2월 달 같은 경우 이번 주도 지금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골고루 섹터들이 하나씩 다 올라가는데 연속성을 갖지 못하고 지금 다 밀려 내려왔습니다. 네. 즉 이제 월말 윈도우 드레싱이 들어가고 이제 확보된 자금으로 2월 달에 또 어디 섹터가 돈이 들어가는지 그 부분을 좀 확인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체질 될것 바뀐 거 같아요. 보고 들어가자 이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도 오늘 종목 추천을 갖고 왔는데 딱히 들어갈 종목이 별로 보이진 않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르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2월 달 장이 열리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좀 1월 말이나 2월 초쯤이 되면 윤곽이 또 드러날 거라서 다음 주 때는 정확하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그러면 같아요. 다음 주에는 어떤 시기적이기 때문에 드러난다고 보시는 걸까요? 아니면은 뭔가 어떤 시장에서 사인이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시기적인 시기적인 네, 영향으로? 항상 월 말이나 월 초가 됐었을 때에는 그 달에 올라갔던 종목들이 약간의 차익 실현이 나오고요. 그리고 새로운 달이 되게 됐을 때는 새로운 섹터가 만약에 올라오게 됐을 때는 돈이 투입되는 게 보이기 때문에 이번 주, 그러니까 오늘 금요일도 약간 그런 흐름이 나왔었고 다음 주까지는 이제 약간의 차익 실현한 그 현금 확보로 이제 월말쯤이나 월초가 됐을 때는 새로운 섹터에 만약 돈이 들어간다고 하면 그쪽을 좀 눈여겨 보셔야 되고 가던 섹터가 계속 돈이 들어간다고 하면 이어질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그게 같습니다. 매달 그런 현상이 벌어지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자, 그럼 김정기 대표는 지금 now 당장 제약바이오는 들어가야 된다. 그렇죠. 어느 쪽으로 들어가야 되나요? 지금 지금 당장 오늘 포트폴리오 안에 있었으면 상관이 없어요. 네. 저희는 가지고 있었고 오늘 또 수익을 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늘 정부에서 이제 대통령이 강한 정책 모멘텀에 대해서 발언을 하면서 코스닥 육성 정책.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코스닥이 강하게 올라왔는데 지금 잘 보시면 오늘 올라왔던 상승했던 종목들이 실적으로 올라온 게 아닙니다. 기술 이전 건수에 대한 앞으로도 추가적인 기술 애로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주가 상승 모멘텀이 나와줬고 네. 오늘 상승했던 종목들이 눌림이 왔을 때 여러분들이 매수하시면 포트폴리오에 담아가시면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결국 기술 이전 쪽을 눈여겨 보신다라는 과거에 기술 이전 이전이 건수가 많았고 있었던 올해도 기술 이전이나 신규 임상에 대한 모멘텀이 나올 수 있는 기대감이 있는 기업이 이제 모멘텀이 더 주가 차원에서 왜냐하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그래요. 실적 좋은 거 우리 이미 다 알고 있지만 주가 상승률로 본다면 지금 무겁기 때문에 크게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갈 수 있는 거는 충분하지만 저는 기술 이전 건수가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의 센티에는 더 좀 기민하게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했더라도 결국은 김정희 대표의 말씀을 종합해보면 결국 정책을 좀 들여다보자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정책적으로 왜냐면은 일단 정부에서 코스닥 육성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우량 바이오 코스피 이전에 대한 이슈도 코스닥에 늘항상 네네. 존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장 폐지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네, 뭔가 정부의 좀 강한 드라이브가 좀 예상이 되는 그렇죠. 이런 내용 안에 기술 이전이 과거에 있었던 아니면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던 이런 쪽이 아무래도 가장 우선적으로 움직일 것이다. 그렇죠. 당연히 이제 상장 폐지 시즌이 온다면 증거금 100% 종목들이나 좋습니다. 여러 가지 요건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겠지만 그럼에도
기대감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는 기대감에 대한 말씀이기 이해했습니다. 때문에 그런 흐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김정인 대표님 잠시 후에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은 반도체 그중에서 소부장이잖아요. 네. 그럼 현재 제약바이오에서 탑픽은 어딘가요? 지금 이런 내용을 다 품고 있는 그런 종목은 어느 거라고 보여지시나요? 딱 두 종목을 보고 있는데 그래요. 한 종목은 욕심내지 이제, 않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들어보겠습니다. 한 종목은 저희가 사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에 조금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고 한 종목은 오름 테라퓨틱이라는 오름 테라피틱 예. 이유가 뭔가요? 일단 신기술에 대한 모멘텀과 앞으로도 이제 기술 이전에 대한 흐름이 또 앞으로 전개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도 또 이제 관련 이제 또 장내 매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이 앞으로 또 주가 성장의 단기적인 모멘텀을 만들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름 테라피틱 말 나온 김에 차트도 한번 네. 살짝 보면서 얘기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떨까요? 오름 테라피틱 위치나 이런 부분이. 자, 지금 주가 흐름을 보시면 엄청나게 신고가 랠리를 펼쳤던 이런 흐름에서 단기 조정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건 차트도 기술적인 분석을 하는 이유가 여러분 수급을 보기 위함입니다. 네. 이 수급에서도 김정기가 이렇게 복상인 것처럼 차트도 이제 복상인 차트가 있어요. 저점에서 베이스를 만들고 다시 스테이지 2라고 하는 상승 국면으로 달려나가는 이 과정에서 단기 조정, 이제 저항을 맞고 단기 조정을 받는다면 이런 국면에서 직전 고점 혹은 신고가 랠리를 한번 펼쳐볼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는 기업이 또 DAC라고 하는 신규 단백질 표적 항암제에 대한 그런 모멘텀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는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상이 바라보는 복차네요. 그렇죠, 복차죠. 복이 들어오는 차트. 보기 들어오는 차트. 예. 좋습니다. 자, 우리 박종현 대표도 지금 봐야 된다. 뭐 앞서 말씀하신 내용 거기 네네. 첨언의 말씀 있으시면 어떤 내용일까요? 저는 일단 제약바이오는 물론 당연하게 리스크를 조금 높이면 수익률을 높일 수 있지만 네. 저는 오랫동안 이때 투자하면서 제약바이오도 재무구조가 분명히 튼튼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작년부터 그래서 재무구조 튼튼한 종목만 했어요. 그 종목만. 그래서 그 오늘 뭐 추천 좀 드릴 종목도 그 관련된 종목인데 세력들 전 거래대금을 보니까 세력이 들어왔고 거래대금 들어왔는데 빠져나가지 않고 그 돌파된 그 캔들 저가를 이탈하지 않는 알테오장 같은 경우는 지금 저가 박스 하단을 이탈했기 때문에 추세가 이탈했습니다. 근데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들로 좀 투자를 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섹터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뭐 첨언의 말씀 있으시면 들어보고 없으시면 다음 섹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섹터 만나봤고요. 계속해서 다음 섹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에너지 원전, 2차 전지, 로봇 제약바이오는 방금 저희가 이야기 나눠봤고요. 자율주행, 철강, 반도체 눈에 들어옵니다. 자, 두 번째 섹터는 어떤 섹터일지 공개합니다. 두 번째 섹터는 로봇입니다. 일단 로봇하면 한 명밖에 두 명 떠오릅니다. 신학수 김민재. 오늘 김민재 대표가 아닐까 싶은데요. 자, 로봇에 대한 이야기 저희가 먼저 만나보고 또 세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민재 파트너가 선택한 탑픽 섹터는 로봇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를 내년 말부터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미 공장 현장에도 단순 작업으로 투입된 옵티머스는 올해 말부터는 더 복잡한 작업까지 수행할 수 있을 거란 설명인데요. 휴머노이드가 연구와 시연 단계를 넘어 상업화 국면에 진입하며 글로벌 빅테크들의 로봇 양산 로드맵도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밸류체인 전반에 대한 재평가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로봇 섹터 투자 전략, 한국경제 최고의 파트너 세 분과 함께 짚어보시죠. 네, 이번 섹터는 로봇입니다. 역시 김민재 대표가 준비한 섹터인데요. 로봇, 정말 로봇에 대한 어떤 이슈, 뉴스를 보면요. 매일매일 쏟아집니다. 오늘은 이 기업, 오늘은 저 기업, 하다못해 노조에 관련된 이야기까지 로봇 계속 끊임없이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준비하신 내용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고 또 추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네,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답이 있습니다. 주식은 어쨌든 이슈가 있어야 되고 재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특히나 지금 같은 아까도 말씀했던 것처럼 저는 이제 지수가 코스피가 벌써 5천에 왔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 이제 1,000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여기서 분명히 멈출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멈춘다라고 했었을 때 뭐 하락한다는 관점보다는 분명히 쉴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종목 장세가 될 거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종목 장세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아무래도 그 뉴스가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즉 계속적으로 지수가 쉬는 동안에 잠깐 반짝이는 뉴스에서 한 번 튀는 종목들 같은 게 편입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노랑봉투법에 대한 부분, 지금도 오늘도 나왔던 뉴스가 워낙 좀 현대 쪽은 노조가 강하죠. 그래서 뭐 로봇을 한 대도 들어오면 안 된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그럼 이제 정부에서도 오늘 뭐 국민의힘 쪽에서는 여기에 대한 좀 반발하는 기사가 좀 나오기도 했었는데, 이슈는 결국은 주가 상승이 된다. 그리고 이슈가 있어야 결국은 재료를 받는다라고 보시면 돼서, 지금 당장 일단 지수가 쉰다라는 관점에서 보게 됐을 때 연속성을 갖고 있는 테마나 재료가 어디 있을까라고 했었을 때, 일단 확실한 거는 로봇 쪽은 이 3월 10일에 노조 쪽에서 물론 지금 뭐 계속 뭐 강경하게 나오고 있지만, 그리고 그 든든한 뒷배는 노랑봉투법에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 노랑봉투법이 과연 3월 10일에 통과가 될 수 있을지 아니면 미뤄지게 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계속 노이즈가 나올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노이즈는 결국은 주식시장에서 관심으로 자리 잡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어쨌든 큰 물줄기는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AI가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 AI가 성장을 하게 되면서 우리의 직장을 뺏어갈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로봇도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당연히 반대하는 이러한 인력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게 당연한 흐름이지만 결국은 거슬릴 수는 없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실제로 아까 캐스터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투입이 돼서 작은 어쨌든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게 미국의 로봇이라고 한다면, 한국은 지금 이걸 반대하고 있고는 있지만 결국은 정부 차원에서도 이걸 막을 수가 이 노조를 막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의 국가입니다. 수출을 하는 국가인데 생산량을 훨씬 더 올릴 수 있는 로봇을 막고 투입을 하지 않는다고 했었을 때는 우리나라 경쟁력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는 막을 수가 없는 큰 흐름이라고 보시면 돼서, 이런 노이즈가 결국은 주식시장의 재료가 될 거고, 이런 이슈에 따라서 계속 시장이 쉬는 구간에서 에너지를 좀 받을 수 있는 게 로봇이기 때문에 오히려 조정받았을 때 또는 이렇게 눌리는 구간이 있을 때는 계속 관심을 좀 갖고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런 뭐 얘기가 나오면 보통 노동자의 입장에 좀 많이 귀를 좀 기울이면, 저희도 노동자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데, 일단 이번 사안은 좀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대세는 로봇이다라는 어떤 큰 카테고리 안에서.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정치라는 게 이럴 때 있어야 되는 게 정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잘 한번 좋은 아이디어로 나왔으면 좋겠는데, 중요한 건 이제 주식 얘기로 돌아가면 로봇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너무 많이 올랐는데 그래서 이게 부담감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올 수는 없습니다. 물론 안 올라가는 종목도 있겠지만 요새 뭐 예를 들어서 김민재 로보틱스 하면 상한가 갑니다. 최기훈 로보틱스만 뒤에 붙으면 무조건 올라갈 정도로 뜨겁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일단 저도 로봇 종목들을 좋아하고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데, 제 기준에 부합하는 종목은 한 6개 안쪽밖에 안 됩니다. 그래요? 네.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조건이 있는 건가요, 대표님만의? 네, 저는 조건이 좀 있는데, 일단은 3가지 충족을 해야 됩니다. 좀 안전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충분히 좀 빨리 올라가야 되고, 크게 올라갈 종목이어야 되는데, 어떤 종목은 너무 빨리만 올라가서 안정성이 좀 없는 종목들이 있고요. 어떤 종목은 뭐 크게 가기 위해서 계속 안 가는 종목들이 있어서, 이 3가지를 좀 교집합되는 종목을 찾아보면 많은 로봇 종목들이 있지만 6종목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어서, 제가 실제로도 방송에서도 저는 지금 잡을 로봇이 몇 개 없습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히려 이런 구간대에서는 한번 너무 많이 올라갔었던 종목들이 조정을 받게 되면 다시 한번 이제 매수 수급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즉 조정을 받아야 다시 이제 새로운 수급이 들어갈 수 있게 어떻게 보면 기회를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러한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계속 올라가게 되면 보유한 사람들은 계속 팔고자 할 것이고, 신규로 들어가는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상승 중 조정은 상승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조정을 거치게 됐을 때는 또 신규 자금이 유입돼서 또 다시 올라갈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당한 조정은 이제 새로운 또 이슈를 좀 가지고 올 거고, 새로운 종목들을 더 편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거 6개 종목 너무 궁금합니다. 네. 네, 너무 궁금합니다. 몇 개까지 공개해 주실래요?
6개. 자, 하나씩 가볼게요.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 들어가나요? 공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왜 공개를 안 해주시나요? 네, 어쨌든 방송이기도 하고 아, 네, 공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너무 궁금합니다. 저는 뭐 그러면 끝까지 제 역할은 또 끝까지 한번 여쭤보는 거니까 그럼 하나만 들어보죠. 그 중에 오늘 잠시 후에 내 마음속의 탑픽 섹터 공개해 주실 때 로봇 섹터인가요? 혹시 로봇 종목?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럼 네. 하나 정도는 지금 해주셔야죠. 일단은 오늘 로봇을 안 가져온 이유는 오늘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하루 정도는 어느 정도 이제 약간의 투매 물량이 나올 물량이, 거고요. 그걸 이제 거치고 나면 뭐 네. 화요일 정도쯤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이 좀 나올 거라서 차라리 다음 주 금요일에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욕심내지 않고 그러면 하나만 들어보죠. 욕심 안 낼게요. 하나 정도야 뭐 6개 기준이 궁금해서 그러는데 네. 하나 정도는 뭘까요? 그래야지 다음 질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요. 네. 어... 그냥 뭐 네. 저는 진짜 말씀 안 하시려나 본데? 내는 네. 저는 그래요. 네. 잠시 후에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정되시면. 그럼 이거 한 번만 짧게 여쭤볼게요. 지금 로봇 섹터를 없으신 분들 마음이 좀 안 좋습니다. 그 우리가 반포자라고 하잖아요. 반도체 포기한 자. 로포자도 있습니다. 로봇을 포기한 자. 그럼 두 종류입니다. 지금 로봇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 계시고요. 나 없는데 지금이라도 이거 들어가 봐야 돼? 이거 조정 받으면 들어가야 돼? 라고 하시는 분 계십니다. 두 양쪽에 대한 전략이 좀 궁금합니다. 일단 보유하신 분들은 어떤 전략을 갖고 와야 돼요? 계속 보유인가요? 매수가에 따라 좀 다릅니다. 지금 쫓아잡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탄력 있었던 종목을 쫓아보셨을 거기 때문에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조정을 받게 되면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낙폭이 굉장히 좀 크게 받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지금 쫓아잡았다는 걸 본인께서 아신다라고 한다면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수익 중이다라고 했었을 때는 어느 정도 약간의 조정의 빌미가 온다 또는 흐름이 좀 변동성이 너무 커진다라고 하면 챙겼다가 다시 잡는 전략이 그래요. 유효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 안 올라간 내가 지금 많이 올라간 종목인데 한참 밑에서 잡아서 수익권이 뭐 적어도 한 30% 이상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굳이 대응하실 필요 없이 그냥 보유하시는 게 훨씬 더 낫다. 왜냐하면 로봇 종목들이 보시면 다 100%씩 올라가게 됐을 때 그 정도 수익을 유지하시는 분들의 전략은 첫 번째 조정만 잘 견디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한 20% 수익을 보고 있다가 첫 조정을 받게 됐을 때 조정이 한 5%에서 7% 나온다고 하면 내 수익이 20%였다가 10%로 쪼그라들면 그게 아까워서 사실상 팔게 되시거든요. 챙기려고 하시는데 그때 버티시면 그 다음번에 이제 한 번에 더 상승이 나오고 다음번 조정에서는 아예 내 매수가랑 상관없는 조정을 받게 돼서 계속 조정을 받아도 아예 신경이 안 쓸 수 있는 매수가가 유지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서 잘 잡으셨는데 지금 수익이 30% 이상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래요. 그 첫 조정만 잘 견디시면 다음번 조정 때부터는 아예 신경도 안 쓰고 계속 고수익을 유지하실 수 있어서 잘 잡으시는 분들은 그대로 보유 전략, 근데 쫓아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만약에 뭐 10% 이내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분할로 계속 챙겨가시는 게 낫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김희재 대표의 의견 들어봤는데요. 그 6종목 중에 하나가 두산 로보틱스죠? 맞네요. 맞죠? 네, 표정 보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아니라고 해주세요. 아닙니다. 아니네요. 여러분 아닙니다. 오늘 중에 하나는 꼭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세 분의 의견 여쭤볼 텐데 로봇 섹터 나 지금이라도 들어가는 게 맞다고 본다. 단순하게 가겠습니다. O. 아니다. 지금 많이 올랐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이건 좀 확인이나 지켜볼 필요가 있다. 기타 다른 의견은 다 X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의 의견 하나, 둘, 셋. 두 분 다 지금 로봇은 들어갈 때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 같은데 짧게 한번 들어볼게요. 김정기 대표부터 들어볼까요? 네, 일단 저도 로봇을 상당히 좋게 보고 이 로봇의 미래는 밝다라고 보는데 오늘 그동안 대장주로 불렸던 현대무벡스가 거의 하한가 수준까지 네, 도달을 네. 했기 때문에 또 많은 뭐 휴림 로봇이나 유진 로봇이 거의 하한가까지 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시장의 분위기가 좀 꺾였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 매물을 좀 받고 난 다음에 그래서 2월 초까지는 조금 조심하셨다가 충분히 또 조정을 받으면 기술적 반등을 한번 노려볼 만하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자동차 밸류체인에서 PBR이 정말 싸고 주가가 올라오지 않은 종목들은 오히려 또 로봇으로 엮이면서 다시 한번 또 상승 모멘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박종현 대표도 X입니다. 네. X의 어떤 느낌의 어떤 뜻의 X일까요? 일단 저는 실적 시즌에 로봇주들이 좀 강한 모습이 나오기가 좀 힘들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 실적에 대한
어떤 평가를 받는 섹터는 아니죠. 그렇죠. 네. 성장주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실적 시즌에 약세가 대부분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승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1월 정도에 어느 정도 지금 저는 차익 매물이 나올 거라 보고 있고 추후에 저는 이런 성장주 단이나 좀 체크가 필요한 지수 체크도 필요하고 수급 체크도 필요한데 좀 제약바이오도 마찬가지고 이런 실적 시즌과 감사 시즌 때는 좀 기술적인 조정이 나오니까 좀 그때 좀 분할로 들어가는 게 맞고 중기적으로 일단 자동차나 로봇주들은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상장에 대한 그래요. 하반기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 방향성을 보고 3, 4월 정도에 좀 보면서 좀 눌림목 공략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로봇 섹터에 대해서 저희가 만나봤는데요. 뭐 첨언의 말씀 있으시면 들어보고요. 없으실까요? 로봇 섹터 첨언의 말씀. 우리 김민지 대표님 첨언의 말씀 말씀하시죠. 첨언할까요? 네, 클로봇, 유진 로봇 둘 중에 하나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닙니다. 네, 그냥 알겠습니다. 양쪽 의견에 대해서 첨언만 해드려요. 그래요. 원래 제가 보통 첨언을 안 합니다. 어차피 주식은 시간이 지나면 다 확인이 되기 때문에 첨언을 안 하는데 보통은 실적 시즌 때 로봇이 실적이 항상 안 나왔거든요. 뭐 3분기 실적도 분명히 나왔었을 때 로봇이 실적 안 나와서 급락했다는 뉴스는 한 번도 못 보셨을 거예요. 뭐 딱히 실적 이미 그렇죠. 안 나올 거 반영돼서 주가가 있기 때문에 실적이 안 나와도 주가는 빠지지 않는다고 그렇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정도로 네,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 없으시고. 네, 네. 아예 없으신 거죠? 네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뭔지 알겠는데 뭐라고 생각하세요? 느로메카 할 것 같습니다. 뉴로메카. 아니면 아니라고 해주세요. 네, 아닙니다. 아니랍니다. 죄송합니다. 야, 이거 스무고개 같고요. 오늘 안에 무조건 하나는 맞춥니다. 그렇죠? 저희가 다 같이 마음을 합치면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채팅창에 올려주십시오. 뭐라고? 그러면 제가 물어보고 설마 방송에서 맞는데 아니라고는 안 하실 테니까 저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김민재 대표의 내 마음속의 탑픽 섹터 로봇 저희가 만나봤고요. 계속해서 다음 섹터 만나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저희가 원전 에너지, 제약바이오 이야기 드렸고 로봇도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반도체, 철강, 자율주행, ESS 다양한 섹터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어떤 섹터를 선택하셨을지 다음 섹터 공개합니다. ESS네요. 자, ESS 과연 어떤 내용을 품고 있는지 먼저 만나보고 세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정기 파트너가 선택한 탑픽 섹터는 에너지 저장 장치 ESS입니다. 전 세계 전기차 수요가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배터리 3사가 ESS 사업으로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확장과 재생에너지 확대로 글로벌 ESS 수요가 높아지자 사업 구조를 다각화해서 수익성을 개선하려는 전략으로 보이는데요. ESS의 중요성과 함께 시장 확대 기대감 또한 커지고 있는 흐름 속에서 관련 섹터의 전망과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한국경제 최고의 파트너 세 분과 함께 살펴보시죠. 네, 이번 섹터는 ESS입니다. 이게 2차 전지 세 번 하고요, 저희가. 그리고 어제 전고체 배터리 하고요. 오늘 ESS입니다. 2차 전지로 그냥 쭉 이번 주는 달려가고 있는데 이 이슈는 김정기 대표가 준비했습니다. 네. 먼저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고 추가 질문 드려볼게요. 저도 2차 전지 ESS를 이제 같이 가져왔는데 일단 코스닥 정책 모멘텀과 함께 2차 전지와 ESS가 질문이 단기적인 강세 섹터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빠르게 올라올 수 있는 건 ESS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한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전고체 배터리는 이제 전기차보다 로보틱스, 특히 휴머노이드에서 의미가 좀 커질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좀 가져왔고요. 휴머노이드 상용화의 핵심 과제는 가동 시간입니다. 네. 가동 시간인데 현재 리튬이온 배터리는 한 3-4시간 구동이 한계입니다. 그래서 표준인 8시간 1교대를 충족할 수가 없죠. 그래서 배터리 공간은 또 한정적이기 때문에 부피당 에너지 밀도가 높은 전고체 배터리가 현재로서는 최선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B2B 사업자 입장에서는 지금 가동률이 곧 비용이기 때문에 잦은 충전, 교체, 오펙스라고 하는 이 운영비가 높아질 수 있겠죠. 그렇다면 당연히 전고체 배터리가 피지컬 AI 흐름과 맞물려서 갈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로 지금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저도 그 의견에 동의를 하고 있고 네. 로봇용 전고체는 용량이 작더라도 단가가 킬로와트 아워당 600에서 800달러입니다. 그럼 기존 배터리보다 한 대여섯 배 이상이 비싸기 때문에 고수익성이 좀 보장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이 전고체 배터리가 휴머노이드에 들어가는 것도 네. ESS가 지금 수요가 이제 실질적으로 상용화되는 것도 26년 말부터 27년이 원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이제 없다가 새로운 이슈가 나왔고
지금 2차 전지 방금 우리 앵커님이 말씀하셨지만 전반적으로 2차 전지의 수요가 둔화되면 급 둔화되면서 네. 가이던스와 컨센서스가 다 같이 낮아졌습니다. 심지어 목표 주가까지도 다 하향되고 있는데 오히려 주가는 뛰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선제적으로 이런 악재들이 이미 반영했고 이제는 조금씩 ESS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 전반적으로 봐야 될 때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래요. 삼성 SDI가 27년 양산 목표입니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제 과거에 베어로보틱스 공급 이력이 있는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좀 짚어드리고 싶은 건 네. LG 화학이 이제 전고체 배터리 핵심 소재로 이제 균일하게 제어하는 그런 고체 전해질 입자 크기를 균일하게 제어하는 기술력을 좀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LG화학은 LG 엔솔의 지분을 또 보유하고 있지 않나요? 그렇죠. 80% 정도를.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소재 쪽에서 뭐 포스코홀딩스라든지 LG 화학 여러분들이 이제 소재 쪽에서 큰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되고 ESS도 우리나라의 ESS 업체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ESS 업체도 에너지 저장 장치가 이제 신규 모멘텀으로 작용하면서 2차 전지 섹터와 같이 맞물려서 주가 연동이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해서 2차 전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 이렇게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전고체 배터리, 꿈의 배터리. 네. 근데 지금 로봇의 전고체 배터리가 이걸 뭐라고 탑승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탑재. 삽입, 예. 탑재, 뭐 어떻게 들어가는 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전고체 배터리가 사실 완성이 된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 지금 3원계 배터리 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것을 저희가 봐야 되는 뭐라고 해요? 포인트를 맞춰야 되는 거는 네. 전고체 배터리와 ESS를 묶어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전반적인 이 배터리 업체, 왜냐면 3원계 업체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이런 쪽을 봐도 상관없는 건지가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근데 3원계 배터리 그 소재들은 비중이 좀 적습니다. 네.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라고 한다면 지금 최근에 가장 주가 상승 모멘텀이 좋았던 게 황화 리튬 쪽이에요. 전고체 배터리의 핵심 소재라고 불리는. 그래서 이 황화 리튬 관련주들도 여전히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 이렇게 전고체와 관련된 특허 기술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먼저 문제가 선제적으로 있다.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럼 오늘 그런 선제적인 그러니까 그런 대기업들 지금 말씀하신 대기업도 어제 네.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다가 오늘 조정을 받았습니다.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연속성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나요? 저는 연속성이 일단 1분기에는 ESS를 좀 전고체 배터리와 ESS를 좀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선제적으로 좀 주가가 반영되고 있지만 지금 오늘은 오히려 또 쉬어가는 흐름이 나왔죠. 근데 쉬어가는 동안 제약바이오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제약바이오와 ESS 2차 전지가 계속 로테이션 되면서 주가 상승 나올 것이다. 그래서 연속성이 일단 1분기는 확실하게 있고 그 이후에는 실적이 실질적으로 올라와 주는지 숫자가 조금씩 변화가 되는지 그리고 애널리스트들의 추정치에서 주당 순이익의 추정치가 같이 올라가 주는지 그동안 컨센서스가 낮아졌잖아요. 여기서 다시 추정치가 올라와 주는지 흐름을 보면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김정기 대표가 오늘 준비한 내 마음속의 탑픽은 반도체 소부장입니다. 맞습니다. 2차 전지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ESS와 전고체를 다 품고 있는 네. 대기업 몇 개 없습니다. 네. 김정기 대표가 생각하는 탑픽은 어느 종목인가요? 그것도 비밀인가요? 보유 종목이기 때문에 네.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나밖에 탑픽이니까 하나겠죠. 그렇죠. 그 다음 순위는 뭔가요? 그리고 보유 종목이라도 뭐 당장 외도하는 거 아니면 상관없죠. 보유하고 앞으로 있다면.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은 종목 중에는 서진 시스템이라는 서진 시스템, 회사가 이제 앞으로 네네. 좀 좋아질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형주 단으로 보시는 건 아니네요. 대형주는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네. 그럼 대형 사실 두 개밖에 없어요. 삼성 SDI랑 네. LG 에너지 솔루션밖에 없잖아요, 맞죠, 대표님? 뭐 찾아보면 조금 더 ESS라고 있습니다. 뭐 비밀이래. 왜 김민재 대표처럼 한 6개 정도 로봇이라고 하면은 그게 비밀이 되지만 네. ESS와 뭐랄까 전고체 배터리는 두 기업입니다. 네. 둘 다 괜찮긴 하잖아요, 사실. 둘 다 괜찮다고 봅니다. 그 중에 어느 게 더 낫다고 보시나요? 삼성 SDI가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좋습니다. 네. 이렇게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러면 세 분의 의견 또 바로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차 전지 내 포트 안에 이제는 담을 때가 난 된 것 같다. 네. 아직 그래도 오늘 또 어제 뭐 좋았으나 아직 좀 지켜보고 해도 늦지 않지 않겠느냐 혹은 기타 뭐 다른 의견 다 X입니다. 세 분의 의견 지금 잡는다. 아니다 X. 하나, 둘, 셋. 우리
김민지 대표는 또 X입니다. 그러면은 김민지 대표 의견을 마지막에 들을게요. 네. 우리 박종현 대표 의견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O입니다. 지금 담아야 된다고 보시나요? 저는 AI 에너지, 그러니까 에너지 쪽을 내 마음의 3순위인데 네. 그 3순위가 하반기는 1순위가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 포인트를 병목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병목? 네. 우리가 병목 현상 할 때 그렇죠. 병목을 말씀하시나요? 네. 우리가 처음에 병목 현상이 GPU에서 일어났고 네. 그다음에 HBM 쪽으로 일어났고 최근에는 낸드와 플래시 쪽 이쪽에서 일단 병목 현상이 나왔는데 다음 병목 현상이 나올 구간이 바로 이런 전기와 에너지 쪽입니다. 그럼 ESS 쪽으로 보시는 건가요? 저는 AI 에너지라고 좀 이렇게 포괄적으로 보는데 거기에 전통 에너지가 있고 LNG 쪽이 있고 천연가스 쪽 그리고 관련된 지금 뭐 로봇 쪽으로 ESS는 전고체를 보고 있는데 ESS 쪽은 사실 AI 이런 데이터 센터에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요. 에너지 저장 장치가 그런 부분은 좀 로봇 쪽은 당연히 삼성 SDI가 탑픽이고 그리고 이런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탑픽입니다. 근데 저는 지금은 반도체도 그렇고 관세에 대한 트럼프 대법원 판결이 또 연기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해소가 돼야 이런 발주나 공급 계약도 이렇게 나올 거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 결과치를 보시고 중장기적으로는 방향성은 분명하다. 네. 병목 현상이 향후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게 좀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게 맞겠다. 하반기에 좀 확 눈에 띌 만큼 좋은 모습을 보일 것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네네. 근데 지금 매수한다라는 질문들에서 옵니다. 그럼 지금은 뭐랄까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걸까요? 아니면은 많이 비중을 좀 축소하고 그 포트 안에 담아놓는 전략이 말씀하시는 걸까요? 저는 중장기적으로는 매수 관점이 맞는데 네. 단기적인 관점에서 아까 저도 비슷한 의견이거든요. 지금 개별 종목 장세가 나오게 되면은 대형주 따는 1000포인트에서 또 차익 매물이 나오면 네네. 또 떨어지고 관련해서 지금 제약바이오와 2차전지가 결국에는 올라오거나 정책주들 개별 모멘텀에 나오는 그런 것들이 올라올 텐데 개별 종목군들 내에서도 실적이 작년보다 올해 개선되는 그래요. 그런 섹터들을 좀 골라서 투자하는 게 맞겠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우리 김민지 대표는 X입니다. X는 앞서 말씀하셨던 의견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월 말과 월 초에는 아직 잘 모르겠다 이런 의견인가요? 아니면 또 다른 의견의 X일까요? 네, 그 부분도 맞습니다. 일단 지금 2차전지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어제 급등을 하고 오늘 어느 정도 낙폭을 받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안정되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지지받는 구간이 안정적이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아직은 그 모습이 좀 나오지 않았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2차전지가 지금 정말 갈 거고 주도 섹터가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 지금 삼성 SDI만 사실상 강하고 아직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아니면 뭐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위치에 좀 와야 되는데 나머지 아직 대형주 단이 못 왔다라는 거는 준비가 좀 덜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대형주를 보게 됐었을 때 2차전지 쪽은 삼성 SDI만 어느 정도 위치에 좀 올라와 있다라고 보고 있고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 정도만 보고 있고요. 그래요. 아직까지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기타 다른 2차전지 종목들은 사실상 골고루 막 전반적으로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렸다 들어가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채팅창 보셨죠? 네. 네, 이따가 종목 추천 드릴 때 말씀드릴게요. 그래요. 좋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되면은 저도 이제 뭐 하나 하고 가야 되니까 여러분 말씀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됐습니다. 이제 저는 자, 오늘 저는 할 거 다 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럼 계속해서 우리 김정희 대표님 네. 첨언의 말씀으로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단기적으로 가장 빠르게 올라올 수 있는 건 시가총액 상위에서 ESS 모멘텀과 전고체 배터리의 그 핵심적인 소재들 여러분들이 보시면 단기 성과는 일단 좀 안정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래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시장의 관전평부터 2월 또 눈여겨봐야 될 섹터까지 세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코스피 5천 돌파 한국경제TV와 함께하는 진짜 주식 3부 계속해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계속해서 남은 1월 관심 가져볼 만한 1월이 아니죠. 이제 2월이죠. 2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세 분의 파트너의 마음속에 들어온 종목들 보겠습니다. 먼저 순서에 따라 박종현 대표부터 만나볼 텐데요. 네. 선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어떤 기준에 놓고 종목 선정하셨을까요? 일단 앞서 이제 거래 대금이 들어오고 세력 이탈이 안 되고 추세가 이탈이 없는 바이오에서 바이오에서 앞서 말씀하셨던 그 실적이
좀 재무 구조가 탄탄한 기업. 바이오에도 그런 기업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그 있습니다. 기업을 공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주목해 주실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우리 박종현 대표의 탑픽 종목 바이오에서 공개합니다. 박종현 대표의 탑픽 종목은 한미약품을 선택해 주셨네요. 네. 한미약품 어떤 내용일까요? 한미약품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고 오전 방송에서도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종목이고 작년에도 강조를 드렸던 종목입니다. 아마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익숙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동사 같은 경우 지금 실적이 작년 대비해서 4분기에 지금 매출이 4,200억에서 영업이익이 한 600억 정도로 큰 폭의 일단 실적 개선이 일단 기대가 되고요. 지금 메시 비만 임상이 일단 주요 일단 동사 같은 경우고 리레이팅이 되려면 요 임상 결과가 나오고 추후에 기술 수출이 될 가능성이 상반기에 굉장히 있다. 근데 요게 학회 때 네. 상반기 학회 때 발표가 되는데요.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면은 지금 이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앞서 이제 말씀드린 거래대금 이렇게 들어온 상태에서 지금 박스권 하단을 한번 지지받고 양봉이 2개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기간 수급도 들어온 상태라 패턴을 보시게 되면 상단이 일단 이 50만 원 정도가 단기 저항 구간이 형성이 되고요. 추후에 만약 이런 임상에 대한 결과가 나오고 관련된 부분이 나오면은 돌파 흐름이 나오고 신고가 흐름이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박종현 대표의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 한미약품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김민재 대표의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을 살펴볼 텐데요. 김민재 대표 선정 기준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은 기술적인 이유입니다. 기술적인 이유, 차트상 네, 봤을 맞습니다. 때죠. 그러니까 김민재 대표는 지금 사실은 나는 마음에 드는 그러니까 종목을 선택할 시기는 난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방송에서 그래도 기술적으로만 봤을 때 이 위치는 괜찮다. 섹터는 어느 쪽인가요, 그러면? 반도체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반도체 좋습니다. 그럼 김민재 대표는 과연 어떤 종목을 탑픽으로 선택하셨는지 김민재 대표의 종목 공개합니다. 자, 김민재 대표는 캠트로닉스를 내 마음속의 탑픽으로 선택해 주셨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만나보겠습니다. 네, 일단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이제 지수가 5,000포인트까지 왔기 때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막 수급을 그렇게 강하게 받을 수 없는 위치가 된다고 했을 때는 아무래도 중성주 단에서 못 갔었던 종목 그 중에서 수급을 좀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에는 필옵틱스와 마찬가지로 두 종목 같은 경우가 사실상 가장 유리기판 종목 올라갈 때 탄력적으로 좀 올라갔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 지금 사실상 11월 달에 지수가 조정받기 전에 제일 높았던 고점에서 옆으로 횡보하면서 하단도 좀 잘 잡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일 첫 번째 모멘텀은 어쨌든 실적 시즌이 다가오고 있는데 소부장 쪽에서 그래도 실적이 좀 잡힐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술적으로도 하단을 좀 잘 받쳐주고 있고 61선도 지금 이제 돌파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캠트로닉스 저희 차트 한번 보고 얘기해 볼까요? 기술적 부분을 얘기하셨으니까. 네. 네. 어떤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수가 사실상 코스피 마찬가지로 11월 달에 사이드카 걸리면서 지수가 급락을 했었습니다. 금리 인하를 할 수 없다라는 부분 때문에 지수가 빠졌을 때 그전까지 사실상 소부장 종목들이 못 가고 있을 때에도 캠트로닉스는 지속적으로 좀 상승세를 좀 보였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1월 달 지수가 꺾인 뒤로는 소부장 종목들도 그렇고 기타 다른 섹터 같은 경우가 로봇 제외하고는 사실상 못 올라가고 있다가 1월 달부터 조금씩 조선이라든지 원전 또는 소부장 몇몇 종목들이 좀 올라가고 있는데 그래요.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단도 잘 잡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1월 달 조정이 아니었다라고 했을 때는 소부장 중에서도 가장 흐름이 좋았었던 종목 그리고 이제 실적 시즌 앞두고 있었을 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큰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서 사실상 소부장 섹터를 그렇게 권해드리는 편은 아닌데 기술적으로 보게 됐었을 때는 일단 필옵틱스나 캠트로닉스 즉 유리기판 쪽이 그나마 기술적인 부분이 제일 나았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민재 대표는 2월 달에 반도체 소부장 이야기가 지금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좀 짧게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소부장을 이렇게 좀 표현을 해요. 지금 사실상 좀 반대되는 의견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는 있지만 우리 개인 투자분들께서 수익을 보셨을 때 좀 쉬운 방법은 저는 소부장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반도체 종목은 양이 100개가 있다고 한다면 상승할 준비를 하고 있는 소부장은 10개밖에 안 돼서 내가 어떤 상자에 손을 넣고 뽑았을 때 90개 중에 90개를 뽑을 확률이 높지 10개를 뽑을 확률은 그렇겠죠. 높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분들께서 소부장을 접근했을 때 그걸 선별해내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굳이 접근하지 마시고 아예
시장을 잡을먹을 정도 소부장이 다 올라가게 됐을 때에는 수급이 아예 돈 거라서 그때부터는 접근하시면 훨씬 더 나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소부장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좋습니다. 종목이 반도체가 소부장은 워낙 많습니다. 올라간 소부장이 주도 섹터가 되는 걸 확인하고 들어가셔도 여전히 들어갈 게 엄청나게 많은 게 소부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도주가 된다고 했었을 때에는 소부장도 굉장히 크게 갈 거기 때문에 뒤늦게 쫓아가보셔도 충분히 수익 보실 수가 있어서 소부장은 확인하고 들어가자는 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김민재 대표가 공개해줄 로봇 종목은 잠시 후에 다음 주 우리 시장 전망 그거 들을 때 한번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바로 우리 김정기 대표의 이제 탑픽 종목을 만나볼 텐데요. 먼저 선정 기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선정 기준은 반도체고요. 반도체 소부장. 소부장이고요. 또 IR 담당자도 놀란 주식입니다. IR 담당자가 놀라요? 왜 놀랐을까요? 수요가 3분기에 폭발적으로 늘 것이다라고 예측했는데 어. 1분기부터 연초부터 지금 오. 수요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을 막 불러일으키는 그쵸. 내용인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 김정기 대표의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 어떤 종목일지 공개합니다. 자, 김정기 대표의 탑픽 종목은 해성 DS네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메모리 프록시의 확산에서 본다면 기판을 당연히 보셔야 되는데 해성 DS는 사실상 기판보다는 리드 프레임 비중이 높습니다. 해성 DS는 메모리 기판, 특히 DDR5의 턴어라운드가 좀 기대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여기에 자동차 리드 프레임까지 업황 개선해서 이제 실적을 더해주는 구조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4분기 영업이익 추정치가 한 195억 정도, 전분기 대비 21% 증가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이유는 메모리 기판 매출이 증가하면서 그동안 적자였던 기판 부분에 이 손익분기점, BEP까지 올라오면서 적자 탈피가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DDR3, 4, 5가 지금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DDR5 1A, 1B 나노 물량이 확산되고 있다,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 핵심이고 최근에 주가가 휘청거렸던 이유는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지만 이제 판가로 전가를 못할 것이다라는 내용 때문에 이제 뭐 대덕전자라든지 전반적으로 기판주들의 주가가 잠시 흔들렸는데 리드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원가가 오르면 즉시 판가 인상을 해주는 또 그런 반영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차량용 리드 프레임이 회사에서 이제 3분기 정도부터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라고 예측했지만 네. 1분기 연초부터 지금 폭발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렇다면 올 1분기 실적까지도 연속적으로 좀 연속성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저는 올해 신고가 랠리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한국경제TV를 대표하는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 탑픽 섹터부터 베스트 종목까지 만나봤는데요. 자, 그럼 세 분이 공개하신 눈여겨봐야 될 베스트 종목들 목표가, 손절가, 진입가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 세 분의 파트너가 선정한 베스트 종목 다시 한번 만나보시죠. 먼저 박종현 파트너는 한미약품 선택했고요. 매수가는 47만 원 이하, 목표가는 71만 원, 손절가는 39만 원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김민재 파트너는 캠트로닉스 가져왔습니다. 매수가는 시초가로, 목표가는 3만 6천 원, 손절가는 2만 6천 원 설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정기 파트너는 해성 DS 선정했고요. 매수가는 5만 4천 원에서 현재가, 목표가는 7만 5천 원, 손절가는 4만 5천 원 제시했습니다. 네, 이렇게 세 분의 베스트 종목 정리해봤습니다. 네, 코스피 돌파 5천 한국경제TV와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들 감사드리면서 자, 저희가 이제 다음 주 우리 시장에 대한 전망을 만나볼 텐데 그 전에 먼저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온라인 무료 방송부터 소개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종현 대표, 김민재 대표, 김정기 대표 세 분 다 지금 바로 입장이죠. 방송 끝나자마자. 자, 먼저 박종현 대표 오늘 어떤 이야기 해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네, 5,000피 다음은 천수닥이다. 그래서 내 마음의 1순위 종목, 저번 주 실적 베이스로 관련된 종목을 공개해드렸고 네. 오늘은 코스닥 관련된 개별 종목을 하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스탁의 핵심 종목은 바로 이거다. 네. 좋습니다. 기대가 되는데요. 자, 이어서 김민재 대표도 지금 바로 입장입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 해주실까요? 일단 뉴스와 재료가 이제 주목이 되는 장세, 기술적 장세다라는 제목으로 가지고 왔고요.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시장이 좀 변하는, 잠깐 단기적으로 좀 변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어서 김정기 대표도 지금 바로 입장이죠? 네, 맞습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해줄까요? 느낌 좋은 주식 나야. 그래요?
그 종목을 오늘 여러분들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무슨 CF 보는 줄 알았어요. 느낌 좋은 주식. 주식, 그렇죠. 그 종목을 또 공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나야 느낌 좋은 주식. 그렇죠. 재밌습니다. 자, 세 분 한국경제TV 홈페이지나 진짜 주식 홈페이지 가시면 세 분의 얼굴이 있습니다. 클릭만 하시면 로그인이나 회원가입 없이 무료 입장 가능하니까요. 가셔서 알찬 정보, 좋은 내용들 꼭 공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주 이제 원래 내일 우리 시장 전망인데요. 저희 다음 주 전략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휴일이니까 네. 다음 주 우리 시장 전망 전략 한 줄 평으로 한번 들어볼까요? 먼저 우리 박종현 대표. 천스닥 달성과 숨고르기. 다음 주는 천스닥 달성을 할 것이고 네. 그 이후에 숨고르기가 일어날 것이다. 네네. 그래요. 뭐 추가적인 추가 내용이 필요 없이 제목으로 다 해결이 됩니다.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김민재 대표 다음 주 한 줄로 평가하신다면 저 똑같이 잡아왔어요. 코스닥 1000포인트 터치 후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기간 조정이다라고 잡았습니다. 그래요. 명쾌하신데요. 자, 이어서 우리 김정희 대표는요. 졸음 쉼터가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졸음 쉼터가 이번 주에도 살짝 왔다 갔는데 네. 이번에도 가격 조정이 살짝 왔다 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뭘 사셔야 되냐 다음 주 이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김민재 대표님 종목 공개해 주시죠. 네, 관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현대무엑스가 급락이 현대무엑스? 나왔었죠. 급락이 나왔었죠. 네. 즉 오늘 현대차 노조와 관련된 이슈 때문에 현대 종목들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다른 이 대기업의 종목을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일단 시메스를 말씀드리고요. 네, SK텔레콤이 가지고 있고 SK 기업이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돼서 좋습니다. 시메스 눈여겨보시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았습니다. 시맥스. 자, 한국경제TV 최고의 파트너들과 함께한 특별한 시간, 특집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밤 9시 최고의 파트너들과 함께 아주 특별한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 월요일에 뵙죠. 감사합니다.